충격적입니다. 올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WTM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80개국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이 단연 최고의 주목을 받으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기존 관광 강국인 일본, 중국을 제치고 한국을 찾는 유럽 관광객이 무려 86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25%나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40년 경력의 베테랑 여행사 대표도 이런 건 처음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는 한 영국 여행 전문가의 놀라운 고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간 여행업계에서 일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날의 기록들. 과연 그녀가 본 충격적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여행 유튜버 소피 베넷입니다. 소피 엘리자베스 베넷이 제 본명이지만 모두들 저를 소피라고 부르죠. 현재 Sophie's World 투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320만 구독자분들과 여행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실은 여행 유튜버가 되기 전 저는 BBC 여행 프로그램의 리서처로 일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BBC에 입사했죠. 그때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이었어요.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일본이나 태국, 베트남 정도였죠. 런던 시내만 봐도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차이나타운이나 스시 레스토랑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런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쇼디치 지역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빈티지 샵들만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한국 식당들과 K-뷰티 매장들로 가득해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 스튜디오로 출근하면서 지나가는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변화는 놀라워요. 1년 전만 해도 없던 한국 화장품 매장이 4군데나 생겼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 관광객들을 위한 매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새로 생긴 한국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죠.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국 현지인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제 단골 카페의 바리스타 제인도 그 줄에 서 있었어요. 그녀 말로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자신의 민감한 피부에 딱이라더군요. 특히 재미있는 건 제 여동생 로즈의 변화예요. 15살인 동생은 원래 발레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영국 소녀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방 안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되었고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더니 이제는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16살 생일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기까지 했죠. 런던의 토트넘 코트로드는 더욱 놀라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저 평범한 상점가였는데 지금은 작은 코리아타운이 되었어요. 한국 식당들은 기본이고 K-뷰티 숍, K-팝 굿즈샵, 심지어 한국 카페까지 점심시간만 되면 한국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거려요. 특히 한 떡볶이 집 앞에 긴 줄은 이제 런던의 명물이 되었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매운맛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 2회는 꼭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보수적인 영국인이셨던 어머니께서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지셨거든요. 며칠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는 더 재미있으세요. 원래 역사학과 교수이신 아버지께서 한국 사극에 매료되셔서 주말마다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세요. 덕분에 저희 가족의 저녁 식탁도 변했죠. 전통적인 피시앤칩스 대신 김치찌개를 시켜 먹는 날이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마침 이번에 세계관광박람회 취재 기회가 생겼죠. 5년 동안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WTM은 매년 가봤지만 올해는 뭔가 특별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박람회 주최 측에서도 올해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부터 K-팝 음악이 들려오더니 입구에서부터 한국관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180개국이나 참가하는 대규모 박람회인데 모두가 한국관부터 찾는다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180개국의 관광 산업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 나라가 주목받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10년간 여행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기성세대들까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죠.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동안 제가 봐왔던 WTM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보통 박람회 첫날은 업계 관계자들의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관 주변은 마치 K-팝 콘서트장 앞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국의 관광 정책이나 통계 자료를 차분히 취재하던 기자들이 이번엔 모두 한국관으로 몰렸거든요. BBC, CNN, 알자지라 등 세계 각국의 유명 방송사 기자들이 한국관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한 기자에게 물어봤죠. 왜 이렇게 한국관에 관심이 많나요? 그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소피,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그는 자신의 10대 딸이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조르는 바람에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관 취재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73.25제곱미터라는 꽤 큰 규모의 부스였는데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체험존은 완전 인기 폭발이었죠. 40대로 보이는 한 여행사 CEO가 진지하게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비즈니스 미팅 현장이었어요. 보통 WTM에서는 각 부스마다 조용히 회의가 진행되는데 한국관의 미팅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미팅 참석자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대화로 이어졌다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한국 여행사 대표님과의 대화예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신데 이런 건 처음이라며 연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 여행 상품을 팔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해요.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멕시코에 지사를 새로 내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여행사 부사장님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영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년층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신혼부부는 기본이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도 급증했대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왔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 동생 로즈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로즈도 이런 트렌드의 한 부분이겠지 라고 말이죠. 내가 동생 얘기를 꺼내자 부사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요즘 로즈 같은 10대들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어요. 보통 박람회장에서는 간단히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관에서 준비한 비빔밥과 불고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거든요. 심지어 다른 국가관 담당자들까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어요. 스웨덴의 한 여행사 대표가 자신의 딸에게 전화하면서 한국 화장품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제는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문화를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렇게 박람회의 첫날이 지나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가보고 싶은 나라 정도가 아니라 꼭 가봐야 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요. 박람회 둘째 날은 더욱 특별했어요. 한국관에서 준비한 K-Culture Experience Zone이 오픈했거든요. 한복 체험, 한글 캘리그라피, 전통차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저도 한복을 입어봤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항상 동경하던 제인 오스틴 소설 속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어요. 영국의 유명 서예가이자 제 오랜 친구인 사라가 먼저 체험해보더니 한글이 마치 예술 작품 같다며
감탄했어요. 소피,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각각의 글자가 하나의 작은 그림 같아. 실제로 한글을 써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글의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끌고 와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부스 앞에 세워두고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죠. 그 소녀의 이름은 나타샤였는데 K-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타샤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대요. 하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보고 안심하셨다고 해요. 특히 한국관에서 만난 대학 관계자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국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MIC 기업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영국의 대형 기업들이 직원 포상 여행지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흥미로웠어요. 한 기업 담당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트렌디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완벽한 선택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화장품 샘플을 받아서 파우치에 넣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중동 관광청 대표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한국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도 샘플을 몇 개 받아가시더라고요. 이날 하루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특히 한국이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교육,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박람회의 셋째 날, 저는 특별한 미팅에 참석했어요. 영국의 주요 여행사 대표들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간담회였죠. 평소 같으면 지루할 수 있는 미팅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마도 이전 이틀간 보았던 놀라운 광경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미팅 시작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보통은 딱딱한 정장 차림의 대표들이 통계 자료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데 이날은 마치 문화동호회 모임 같았어요. 대표들이 하나같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 봤던 장소들을 언급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태원 클라스의 촬영지를 패키지 여행 코스에 넣고 싶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런닝맨에 나온 미션 장소들을 둘러보는 특별 투어를 기획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 대표님은 자신의 경험을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지난 주말에 손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녀의 취미를 이해해주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손녀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죠. 이 말에 다른 대표들도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토마스 앤 쿡의 CEO 발언이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한국 문화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다른 문화 트렌드들처럼 금방 식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혁명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통계 자료를 보니 더 놀라웠어요. 올해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유럽 관광객이 86만 명이라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한 숫자죠. 그것도 항공료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말이에요. 심지어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 상품 예약이 연말까지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표님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을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미팅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여행사 직원이 자신의 상사에게 열정적으로 한국 여행 상품 기획안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층은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를 원해요. 한국의 카페 문화, 플라워, 카페, 루프탑 바 같은 곳들이 퍼펙트예요. 특히
홍대나 가로수길 같은 곳은 포토존이 너무 많아서 SNS 콘텐츠 제작하기에 최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제 동생 로즈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게 됐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화체험이 되더라고요. 예쁘게 포장된 도시락을 보면서 다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 한 대표님이 이런 도시락 문화도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준비한 New Korea Experience 세션을 방문했어요. 전통적인 관광지 소개가 아닌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한강 피크닉 문화, 청계천 밤도깨비 야시장, 홍대 인디문화까지 제가 몰랐던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흥미로운 토론이 시작됐어요. 한 여행업계 베테랑이 아시아 관광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영국인들의 아시아 여행하면 일본의 벚꽃 구경이나 중국의 만리장성 관광이 대세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꿈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있지만 뭔가 정체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지만 현대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지점이 적어요. 한 여행사 마케팅 디렉터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경복궁 옆에 현대적인 카페거리가 있고 한복을 입고 최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이 있죠. 이런 반전 매력이 특히 인기 있어요. 실제로 한국 여행 상품을 검색하는 비율이 일본이나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MZ세대의 선호도 변화가 극명했어요. 예전에는 도쿄의 아키하바라나 하라주쿠가 젊은이들의 성지였다면 이제는 홍대와 강남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해요. 한 리서치 회사의 조사 결과를 보니 가장 가보고 싶은 아시아 도시 1위가 서울이더라고요. 도쿄는 3위, 베이징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대요. 음식 문화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런던의 일식당들이 줄어드는 대신 한식당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스시는 이제 식상하다는 평가가 많아졌고 대신 떡볶이, 치맥, 삼겹살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중식당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문화적 영향력도 달라졌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무협 드라마가 특정 마니아층의 문화였다면 K컬처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중문화가 됐어요. 실제로 K드라마는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K팝은 길거리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어요. 일본이나 중국 여행이 한 번쯤 가보는 여행이라면 한국은 자주 가고 싶은 여행지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23번씩 재방문한다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관광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죠.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의 이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실제로 이번 박람회에서도 여러 국가의 관광청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일본 여행 상품을 기획하느라 바빴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하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관광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박람회의 마지막 날, 저는 가장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세계 각국의 관광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2025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논의하는 콘퍼런스였죠. 평소 같으면 각 나라가 자국의 관광 정책을 자랑하느라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두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한 프랑스 여행사 대표의 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기존 관광 강국들의 반응이었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관광 강국들도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와 미래를 팔고 있어요.
이탈리아 관광청 대표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실제로 한국은 전통 문화유산부터 현대 대중문화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광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컨퍼런스 중간에 흥미로운 데이터가 공개됐어요. 전 세계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조사에서 한국이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는 여전히 미국이었지만 증가세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관광 소비 패턴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쇼핑이나 관광지 방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험과 공감을 중시한다고 해요. 한 리서치 업체 대표는 한국 관광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경험 중심의 관광 상품화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또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부티크 호텔들은 한국의 전통 가옥을 개조한 숙박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원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라는 설명이었죠.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한 참가자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관광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 한 관광 전문가가 인상적인 답변을 해주었어요. 한국은 관광객을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문화의 공유자로 대우하기 때문이에요.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죠. 마지막 순서로 2025년 관광 트렌드 전망이 발표됐는데 거기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어요. K-문화를 중심으로 한 테마 여행, 한국식 웰니스 관광, 푸드 투어리즘 등이 주요 트렌드로 꼽혔거든요. 심지어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관광 상품을 기획할 때 한국식 접근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이번 박람회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관광 산업의 성공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혁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관광이라는 창구를 통해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이번 WTM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됐어요. 단순히 여행 유튜버로서 세계 각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과 영국을 잇는 문화 전달자가 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살아보려고요. Sophie's World Tour 채널도 Sophie's Korea and Beyond로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에요. 한국의 관광 트렌드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거든요. 어쩌면 이번 박람회는 제게 단순한 취재가 아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